자, 봅시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오면 이제 향가 파트입니다. 향가. 기억나요? 향가? 제 막내가 있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요 향가라고 하는 건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로 쓰인 거를 향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향찰이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향찰은 한자가 있으면 이 한자를요 음과 뜻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한자는 뜻을 가져오고 어떤 한자는 음을 가져와가지고 걔를 우리말 순서대로 그냥 쭉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자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랑은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여 있는 게 이제 향가거든요. 향찰이거든. 그래서 그 향찰로 부르는 노래를 향가라고 합니다. 자, 한자의 뜻과 음을 구별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대에 읽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한자가요. 뜻을 가져왔는지 음을 가져왔는지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막매가를 보면 제막매가는 뭔가 해석의 여지에서 뭔가 좀 애매모호한 이런 게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막매가는 이 신라 아주 후기에 쓰여졌고요. 문학성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좀 이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들 여지가 없이 그냥 딱 뚜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찬기파랑가랑 그 다음에 뒤에 모죽지랑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은요 해석본이 좀 다양합니다. 해석본이 다양한데 주제는 똑같아. 그냥 상세하게 이 시 안에 나와 있는 화자의 태도나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좀 미세하게 좀 다릅니다. 미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화자가 하고 있는 모습이나 상황 이런 게 좀 달라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똑같아. 알겠죠? 자, 왜냐면 이게 향찰이라고 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향가는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구체, 두 번째는 팔구체, 세 번째는 십구체 향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완성된 문학의 형태를 십구체의 향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십구체 향가의 특징적인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일단 첫 번째 기, 서, 결의 구조로 짜여 있다. 두 번째는 마지막 결사 부분이다. 그쵸? 결사의 첫 어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찬기파랑가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찬, 기파랑, 가입니다. 자, 그래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과거에 화랑이 있었어요. 화랑. 자, 이 화랑이요 여러분들 신라시대 때는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왜 요즘으로 따지면 딱 그런 거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둘 다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바로 화랑이었습니다. 그 몸도 잘 써야 되고 왜냐면 전쟁에 나서서 이제 전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화랑 정신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엘리트적인 교육을 받는 집단이 이제 그 화랑이었는데 그 화랑 중에서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있었어요.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용기와 절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파랑의 정신을 찬은 예찬입니다. 예찬. 기파랑의 정신을 예찬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찬 기파랑가라고 하고요. 충담사가 지었다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겠어? 승려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기파랑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파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 기파랑이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기파랑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함을 노래로 부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요거는 현대어풀이로 볼게요.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뭘 바라본답니다. 이슬 밝힌 달이 휜구름 따라 떠가는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 올시 기랑의 모습과 같은 이 말입니다. 기랑의 모습과 같은 숲을 동그라미 해주고요. 이슬 밝힌 달부터 숲을까지 이게요 지금
화자가 이 달과 물가와 수풀을 실제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다고 하면 틀려요. 알겠지? 자, 화자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화자가 지금 뭘 떠올린 거냐면 화자가 기파랑을 떠올렸어. 그랬더니 이 기파랑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기파랑의 정신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이미지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슬 밝힌 달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이 기파랑의 맑고 고매한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슬 밝힌 달이 흰구름 따라 떠가는 이 언저리에 모래가 아주 맑은 물가에 기파랑의 기랑 기파랑이에요. 기파랑과의 모습과 같은 수풀이여라고 해서 아주 맑은 물가에 있는 수풀이 아주 맑은 물가. 여기에 수풀이 아주 쫙 펴있어. 이게 바로 뭐야? 기파랑의 정신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기파랑의 어떤 맑고 순수한 어떤 뭐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달과 수풀이 상징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 기파랑의 성품, 인성, 그 다음에 뭐 기파랑의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기입니다. 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서거든요. 이론의 자갈벌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갈벌이 바로 뭐냐면 화자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자갈벌에 서 있고 지금 기파랑의 정신에 대해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떠올렸더니 이 사람이 화자가 낭이 지니시던 기파랑이 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이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꼭대기 이것도 됩니다. 를 줍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화자는 뭐 하고 싶어 한다? 기파랑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겁니다. 이 기파랑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거야. 자갈벌에 서가지고 머릿속으로 기파랑의 정신 쫙 떠올렸더니 아, 나도 기파랑이 사는 대로 살 거야. 기파랑이 가졌던 마음을 나도 가질 거야. 그럼 어떤 마음인데? 자, 여기가 결입니다. 아, 낙구의 첫 어절이다, 그쵸?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고깔이여 라고 해서 자, 잣나무 가지가 이렇게 높게 솟아있어. 눈이 내려. 높게 솟아있으니 얘를 다 덮을 수 있어, 없어? 눈이 덮을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해도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절대 이 고깔을 다 덮을 수가 없는 거야. 잣나무 가지를 높게 솟아있어서. 자, 그래서 이 고깔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이제 뭐 요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 아주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높게 솟아있으니 꺾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절개.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다음 뒤로 넘어가세요. 자, 251페이지. 자, 마지막 낙구 부분 있죠? 이 낙구 부분만 좀 볼 건데, 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자, 이 아로 시작하면서 이 아부터 해서 이제 이 낙구 부분이 역할이 뭡니까? 시상을 전환하는 거거든. 그리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주제를 형상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파랑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흠모의 정서, 그래서 찬양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게 주제니까. 그래서 정서나 시상을 뭐 한다? 집약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상징적 의미를 좀 보자면 이 달이라고 하는 건 뭐야? 모두가 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달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마치 잣나무 가지처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러러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파랑의 깨끗하고 고결한 인품, 잣나무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러러 봐야 돼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겨울에도 잎이 푸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우리가 흔히 사시사철 푸르다 이러면 절개. 그래서 역경에 굴하지 않는 어떤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자연물에 빗대어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다. 그쵸? 자, 다음 거 넘어가면 모죽지랑 가봅시다. 253페이지. 자, 여기요. 얘 모죽지랑 가도요. 요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랑이라고 하는 화랑을요. 모는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두 가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추모의 의미, 모가. 두 번째는 사모의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모의 의미로 해석하는 걸 아예 배제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자, 추모랑 사모가 무슨 말이 돼? 사모는 그냥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존경하고 사랑하고. 추모는 뭐야?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추모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게 전제되어 있고요. 사모는 죽지 않았다가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죽은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이 글쓴이가 이 노래를 부르던 당시는 이제 죽지랑이 죽고 난 이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 누가 썼냐면 이 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요. 둘 다 남자입니다. 자, 그래서 화랑이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죽지랑이요, 삼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화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화랑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면 뭇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겠지. 맞죠? 그런데 삼국 통일 이후가 문제인데 이때부터 화랑의 지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뭘 안 하니까? 전쟁을 안 하니까. 통일했잖아. 그러니까 이 화랑의 지위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지위가 낮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뭐 창고지기 어디 팔려가거나 딴 데로 팔려갔거나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잊지 못하게 되는 거야. 어디로 뭐 팔려갔나 그랬을 거야. 뭐 창고지기로 갔나? 어디로 뭐 딴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랑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현대어풀이 바로 보면 간봄, 지나간 봄입니다. 그럼 이 지나간 봄은 뭐냐면요, 함께했던 세월입니다. 함께했던 시간, 봄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의 나날들이죠. 전쟁하고 이기고 막 이랬던. 돌아오지 못한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계시지 못하여 라고 해서 바로 이제 죽은 존재라고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인 거야, 이거는. 이 시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름 뭐 때문에 시름? 그리움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전각을 밝히 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걸어간다라는 점에서 자, 지금 요거는 세월이 아주 오래 지났다. 또는 빠르게 오래가 빠르게 세월이 빠르게 지난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전각을 밝혀오신 이게 지금 뭐냐면 모든 곳을 밝히시던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죽지랑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던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어떤 이 위용을 뽐내던 그때의 시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밝히시던 시절이라고, 빛나던 시절이라는 거지. 그때가 해가 갈수록 헐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월이 빠르게 지나서 갈수록 늙어간다. 자, 눈에 도름 없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눈 깜짝할 사이 만나보는 것을 어찌 이루리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 없어. 왜? 돌아가셨으니까. 만날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끊고 낭이여 라고 해서 죽지랑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이게 뭐냐면 지금 화자가 가는 길이야. 내가 그에게 그리워서 가는 길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저승인데 그럼 나도 저승 따라가면서 죽겠다 이 말이야?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봐봐, 우리 제막매가도 그런데 결국은 내가 살다가 죽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 저승 갈 거 아니야? 언젠가 만나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 그리운 마음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만약에 사모의 의미라면 실제로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사람 죽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죽은 무덤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우리가 저승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승이라고 하는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북불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자, 다북소 우거진 마을 또는 무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 또는 다북쑥이 우거진 무덤에 잘밤이 있으리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바로 뭐냐면 제외의 장소입니다. 저승일 수도 있고, 이제 돌아가셨으면 그분의 무덤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살아있으면 그곳 마을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재회를 하고 싶어하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왜? 너무너무 그리워서 다시 보는 걸 어찌 이루리.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뭐 하는 거냐면 소망하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얘는요 낙구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팔분치 안 가거든.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동동 봅시다. 자, 여기로 넘어가면 요 파트는 이제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예전에 한번 그 성경별곡을 시험 범위 때 나랑 하진 않았지. 맞죠? 나랑 할 때 시험 범위 성경별곡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방학 때 자습서를 미리 보거나 했으면 이제 그 성경별곡 하면서 이제 몇 가지 필기를 좀 했을 텐데. 자,
고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향가 때까지는 이제 향차는 신라시대 때 쓰인 거죠. 그렇죠? 통일신라 때까지. 근데 완전 고려 극초기에도 향가가 좀 쓰이게 쓰였답니다. 그러니까 흔적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이제 향찰이라는 문자 자체가 이제 신라시대 때 쓰였던 문자니까 그냥 이제 어떤 신라시대 문학의 어떤 흔적으로 본다면 이제 고려 가요로 오게 되면 고려 가요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릅니까? 소교라고도 부릅니다. 소교가 뭔데? 속된 노래라는 거야. 속된 노래. 그래서 굉장히 사사로운 이야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TMI 같은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사사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고려 속교라고 부른 건 이제 고려가요 이후에 이제 저기 뭐냐 조선시대 때 생각해봐봐 여러분들. 그 서경별곡에 나오는 화자 있잖아. 서경별곡에 나오는 화자가 조선시대 때 인정받았겠어? 지금에야 교과서에 실리지. 그때 당시에 교과서에 실렸겠냐고. 님이 떠나는데 울면서 쫓아가겠다 그러고 저기 강 건너에 있는 거 꽃 다 꺾어버리겠다 그러는데 그게 조선시대 정서랑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지금 어때? 굉장히 속되게 들린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려 소교라고도 불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첫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삼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분연체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연구분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뭐냐 찬기파랑가, 제망매가 이런 거 보면서 기서결의 구조로 연이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틀렸습니다. 기서결은요 형태를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고 내용을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형태로 연을 딱딱 끊어서 나오기 시작한 거는 어디서부터다? 이제 고려가요부터다. 그러면 연이 딱딱 끊어지는 게 뭐 때문입니까? 후렴구의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민중의 노래로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기록된 겁니다. 다음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러면 고려시대 고려 초기 때 예를 들어서 불렸다고 생각해봐봐. 고려 역사가 500년이거든요. 그러면 몇백 년 동안 노래로 그냥 불리던 것들이 기록돼서 남았다고 되어 있으니 그때 당시 노래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 중에서 완전 초 메가 히트곡들만 남은 겁니다. 나머지 다 없어지고 그게 이제 노래로 남아 있다가 이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 그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자 기록된 이후에 일부 가요는요 궁중음악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몇몇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궁중음악으로 사용되었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가실이야.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후렴구 뭐라고 나오냐면 위증질가 태평성대 이렇게 나오거든. 위증질가라고 하는 건 이제 악기 소리를 입으로 낸 거고요. 태평성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아주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온 거거든. 자 그러면 태평성대랑 도대체 가실이 사랑 노래랑 무슨 연관이 있는데?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런 것들이 언제 쓰여졌다?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궁중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누구 듣기 좋은 말이야 태평성대는? 임금이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 듣기 좋은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탁 들어가가지고 후렴구로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동동은요 여러분들 월령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령체라고 할 때 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 말 그대로 1월, 2월, 3월, 4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령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노래들이 다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1월에 뭐하고 2월에 뭐하고 3월에 뭐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엄청 길잖아. 맞죠? 그럼 이 긴 내용을 구전해서 전해왔는데 한 명이 지었을까? 그러진 않겠지. 어떤 내용은 삽입됐다가 어떤 내용은 빠졌다가 고쳐졌다가 섞였다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구전되는 과정에서. 맞죠? 그래서 얘는요. 특징이요. 화자가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다 다른 상황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특징이죠. 근데 결국 핵심은 사랑 얘기야. 핵심은 사랑 얘기.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이 서사 부분은요 내용이랑 1도 연관이 없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 내가 아까 사랑 노래라고 했잖아. 그렇죠? 내용이 뭐 있어? 덕은 신령님께 바치고 복은 님에게 바칩니다.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여기서 말한 임이 누구야? 임금님입니다. 임금님. 갑자기 임금 얘기가 왜 나오냐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공중가요로 쓰였던 흔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으 동동다리 밑에 나와 있는데 얘가 바로 뭐냐면 후렴구입니다. 자, 그럼 후렴구의 역할 한번 살펴볼까요? 후렴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단 첫 번째 운율 형성하죠. 다음 두 번째 형태적인 매 위치마다 똑같기 때문에 형태적인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말고 옛날 가요들 보면 이런 것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아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나난 이런 거 있어.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후렴구라고 하지 않고 여음구라고 합니다. 여음구. 얘랑 후렴구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요, 후렴구는 어떤 연애는 나오고 어떤 연애는 안 나와. 그냥 딱 그 리듬이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야. 후렴구는 매 연마다 똑같은 위치에 박아놓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분연의 역할을 하죠. 연을 구분하는. 그래서 분연체가 생긴 거고. 자, 지금 볼까? 정월의 날인물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중세국어가 좀 많이 쓰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읽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이가 안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문에. 이해돼요? 학교 시험에 나올 때. 자, 정월의잖아. 가정격 조사. 맞죠? 정월에 내리는 물은, 자, 정월이 언젠데? 정월 대보름 1월입니다. 1월. 음력 기준으로 음력 1월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월에 내린 물은 아으, 어저, 녹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아으가 여음구죠. 자, 어저 녹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옛말이죠. 누리 가운데, 세상의 가운데 나서는 이 몸은 홀로 열셔. 여다가 뭔데요? 살다, 가다, 지내다, 뭐 이런 의미죠. 몸이 혼자 살아가는구나. 자, 다시 볼게요. 정월에 내리는 물은요, 정월에 흐르는 물 말하는 거야. 시냇물. 얼었다 녹았다 한다고. 왜? 날씨가 추우니까. 그렇죠?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한다고.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이 몸은 왜 이렇게 홀로 살아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가 서로 지금 대비되어 있는 거거든.
왜 대비되어 있냐면 봐봐봐. 물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어딘가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서 님이 있는데 님이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건 뭐야? 내가 혼자였다 둘이었다 이거잖아. 물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왜 하나였다 둘이었다 안 하고 맨날 혼자냐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어요. 자, 다음. 그래서 홀로 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이 좀 드러납니다. 자, 2월 달입니다. 2월 음력 2월 때 뭐 하냐면 연등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높이 켠 등불이 바로 뭐냐면 님입니다. 님. 자, 이게요 여러분들 약간 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연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님 진짜 잘난 놈이야 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음 년에서 우리 님이 떠나가서 너무 슬퍼. 막 너무 좋아서 나 따라갈 거야. 갑자기 어떤 년에서 내 신세는 저기 벼랑에 떨어진 빛 같아. 뭐 이렇게 계속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외로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여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님이 어떤 사람인지. 님은요 저기 높이 켠 등불 같답니다. 우러러보고 밝게 빛나는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품이 매우 뛰어난 성품이에요.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다. 그렇죠? 비취실 즉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즉이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지시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모습이야. 모습. 너무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높이 켜놓은 등불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실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님이. 그래서 예찬, 영탄. 자, 다음 258페이지. 자, 3월 나면서 개한 열 피어난 열 개자다. 그쵸? 만춘. 이게 이제 늦봄이죠. 돌외꽃은 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 3월 지나면서 피어난 늦봄에 피어난 진달래꽃이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남이다. 남이 맞죠? 남이 불올이라면 부러워할 아까 모습이라고 했다. 그쵸?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서 나셨다. 태어나셨다고. 자, 3월 나면서 피어난 늦봄의 달래꽃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달래꽃이 바로 누군데? 님입니다. 님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야. 멋있다고.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다. 내 님은. 자, 4월 안이 잊어. 4월을 안 잊어서 오실세요. 꾀꼬리세요. 꾀꼬리가 봄철새거든요. 그래서 음력 4월쯤 되면은 저기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날아온단 말이야. 자, 무슨다. 무엇 하려고. 또는 뭐 하시길래. 녹사님은 이 녹사가요 고려시대 벼슬입니다. 벼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시의 화자는 여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옛 나를 잊고 계십니까? 자, 그럼 뭐야?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4월을 안 잊고 찾아오는 꾀꼬리세요. 뭐 하려고 우리 녹사님은 우리 님이야 님 알겠죠? 여기서는 우리 님은 옛날을 잊고 계시냐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 꾀꼬리 새는 4월을 안 잊고 벌써 찾아왔는데 님은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꾀꼬리와 찾아오지 않는 님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요. 자, 여기선 어떤 정서도 좀 드러나냐면 원망의 정서도 좀 드러납니다. 왜 안 오십니까? 자, 다음 음력 5월 5일입니다. 음력 5월 5일이 뭐한 날인데? 단오입니다. 단오. 맞죠? 단오절. 자, 그래서 단오절에 수린날 아침 약은 수린날은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수린날이라고 하고요. 아침 약은 아침에 먹는 약은 즈문해. 즈문이 천이다. 그쵸? 천년을 장존 길게 살아가실 길 장자에 존재하다 존자다. 그쵸? 자, 그러니까 단오날 아침에 먹는 약은요 천년을 살아가실 약이다. 밭잡나이다 라고 하는 건 밭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천년을 살아 안 살아? 안 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성이라든지 또는 그 바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래오래 사시라고 아침에 약을 드린다고요. 그래서 바람은 또 다른 말로 기원이라고 한다. 그쵸? 그냥 천년을 사십시오라고 기원하는 거야. 약받칩니다. 자, 다음 6월 보름에 6월 보름은 여러분들 유두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맞나? 안 적혀있나? 자, 그래서 요때는 뭐 하냐면 목욕합니다. 목욕하니까 머리를 빗어야 되거든요. 빗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빗이 나오는 겁니다. 별해는 벼랑해. 버린 빗 다후라는 알아두세요. 뭐뭐 같구나 이 말입니다. 자주 나와. 자, 이게 지금 여기에 내가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6월 보름에 내 모습이, 내 처지가, 내가 벼랑이에 버린 빛 같구나. 나 버려진 존재라는 거야. 님한테. 날 돌아볼 님을 잠깐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7월 보름에 백중. 자, 백중이라고 하면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아주 이게 진수성찬이라 말씀은 안 되긴 한데 그냥 좀 쉬운 말로 그냥. 자, 이 진수성찬인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냐면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백중날이라고 하거든. 백중날.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물, 뭐 과일,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상을 엄청 크게 차립니다. 그러고는 사실은 불교는 제사는 아니고 이제 그냥 제를 올리는 거죠.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날을 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 좀 바치는 거죠. 그래서 백중날 요거를 배하여 차려두고
님을 한대는 함께. 녀가저라고 했는데 녀다가 살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아주 많은 이 상다리 부러지게 저기 뭐냐 과일이나 채소들 막 쫙 차려놓고 님과 함께 살고자 소망입니다. 소망. 살고자 원은 소원이겠다. 그렇죠? 소원을 비옵나이다. 자, 그래서 백중날 이제 부처님께 이제 제를 올리는데 자기가 이걸 차려놓고 뭐 하는가? 님과 함께 살고 계십시오. 님과 함께 살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다음 8월입니다. 아직도 8월이야. 자, 8월 부름이 언제야? 음력 8월 15일 언제요? 추석이요. 추석 이 사람들아. 음력 8월 15일은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정월대보름이다. 그렇죠? 정월대보름이란다. 저기 뭐냐 한가위죠. 한가위. 자, 8월 보름은 가벤 날이 많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벤은 한가위예요. 한가위. 그러니까 8월 보름은 한가위 날이지만 1년 중에 가장 뭐한 날입니까? 풍족한 날입니다. 맞죠? 우리 수확하는 계절이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풍족한 가위날, 그러니까 한가위 날이지만 님을 모셔 여곤. 자, 보세요. 여곤이 뭐냐면 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오늘날이 가베이셨다. 그러니까 오늘날이 한가위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봐. 오늘은 한가위 날이야. 그러니까 한창 1년 중에 기쁜 날입니다. 맞죠? 풍족한 날이야. 그런데 나는 님이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 님을 모셔야 살아야지만 내가 그날 오늘이 뭐야? 한가위 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 다 좋은 한가위 날인데 나는 한가위 같지가 않은 거야. 누가 없어서? 님이 없어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님이 있어야지만 진짜 한가위를 느낄 수 있어. 진짜 한가위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추석이야. 자, 다음 9월 9일 이때 우리가 중량절이라고 합니다. 중량절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왔던 날들 다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9월 9일 중량절에요. 약이라고 먹는 황화는 국화입니다. 꽃이 안에 드니 국화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가을에 개화하는 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음력 9월 9일이니까 이제 가을이 찾아온 거야.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월 초일 거 아니야. 맞죠? 그때쯤에 이제 국화가 핀 거야. 자, 약. 그때 피는 국화는 약이라고 먹는 거랍니다. 약이라고 먹는 국화꽃이 안에 드니는요. 잘 보세요. 집 안에 드니 이 말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오, 갈수록 아득하구나 라고 되어 있다. 그쵸? 자,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실서 가만하여 라는요 조용하구나 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갈수록 아득하다 조용하다 전부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님의 부재 때문에 생긴 겁니다. 뭐든 상관없어. 아득하다는 것도 님이 아득하다. 그 다음에 이 세서를 초가집으로 해석하면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이 집이 조용하구나. 이 집의 울타리 안에는 막 국화꽃이 이렇게 피어나는데 너무 조용한 거야. 님이 없어서. 자, 다음 10월에 아으점이연. 이거 별표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모호해. 좀 해석이 좀 약간 불분명해. 자, 보세요. 점이연 고로쇠 같구나. 보리수 나무 같구나. 점여놨다는 게 무슨 말인데? 잘게 썰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꺾어놨구나 이 말입니다. 꺾어놨구나, 썰어놨구나. 다우라 아까 뭐뭐 같구나라고 했다. 그쵸? 보리수 나무든 고로쇠 나무든 뭐든 간에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봐봐, 고로쇠 나무든 그 다음에 보리수 나무든 얘를 꺾었어. 꺾으면 누가 들고 가든가. 꺾었는데 뭐야?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야. 아무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 꺾은 거를. 그러니까 점여놓은 거든 꺾은 거든 이걸 누군가가 꺾어놓고 점여놨으면 조그매졌을 거 아니야. 누군가가 지니고 있으면 되는데 아무도 안 지니고 있는 거야. 그게 마치 누구 처지 같은 거야? 내 처지 같은 거야. 나를 지니실 분이 바로 님인데 나를 님이 안 지니고 나 여기 혼자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점여놓은 보리수나무 또는 점여놓은 고로쇠가 바로 뭔데? 화자입니다. 화자. 화자의 처지야. 자, 그럼 이 전체에서 화자의 처지 두 개 비유되었습니다. 뭐로 비유되었어? 첫 번째는 벼랑에 떨어진 빛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데? 점여놓은 나무야. 자, 다음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 덮어도 한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뭔가 내복 같은 거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개를 덮어두어 슬픔 이 살아온다 사르고 있네. 고운님이 쓰시옴이라고 하면은 이제 떨어져서 각자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고운님과 내가 서로 떨어져서 고운님과 내가 서로 각자 살아가는구나. 살아간다. 봐봐, 지금 음력 11월이니까 이제 추워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두꺼운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석삼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제 내복 같은 거기 때문에 이불처럼 엄청 두꺼운 건 아닙니다. 그냥 그걸 덮고 눕고 있는 거야. 추워 안 추워? 춥지? 외로워 안 외로워? 외로워. 깨닫는 거야. 슬픔이 차오르는 거야. 님과 나는 서로 뭐 하고 있어? 떨어져서 살고 있구나. 단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12월. 자, 요거 중요합니다.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나을 반은요 소반입니다. 소반은 뭐 조그마한 식탁이다, 그쵸? 저는요 젓가락을 뜻합니다. 자, 이번에 또 화자의 처지입니다. 이거 화자야. 화자의 처지. 다호라 나오면 그냥 화자의 처지야. 자, 분디나무로 꺾은 소반 위에 젓가락 같구나. 내 처지가. 님의 앞에 들어서 어리오니라고 하는 건 가지런히 올려두니 손이라고 되네. 손이요. 손님이 가져다 무릎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내 처지야. 이게 무슨 말인데? 자, 보세요. 분디나무로 깎은 젓가락은 되게 좋은 젓가락입니다. 알겠죠? 정성을 다해서 되게 좀 고급 좋게 만든 젓가락이야. 내 모습이 그렇게 분디나무로 깎아놓은 소반 위의 젓가락 같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님한테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 젓가락을 가지런히 해서 님이 앉을 자리에 이렇게 딱 놔둔 거야. 그랬더니 그 젓가락을 누가 가져간다고? 딴 손님, 엄한 놈이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면 나의 정성을 누가 가져갔어? 님이 아니라 딴 놈이 가져갔지.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뭐가 됐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내가 사랑한 사람은 저 사람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 또는 이제 내 사랑이 거기까지 전달되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나의 정성이 님한테 간다. 중간에 뺏겼어.
알겠죠? 중간에 가져갔어. 손님이 가져가서 자기가 그 젓가락 먹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동동 내용이고요. 요거 화자를 비유한 시어 요거 좀 봅시다. 점이연 바락 그 다음에 반의 적 소반 위에 젓가락 그 다음에 점여놓은 나무 고로쇠든 뭐 보리수 나무든. 자, 아무도 보지 않는 꺾인 나뭇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지니지도 않아 가져가 주지도 않고 나 그렇게 버려진 존재야. 자, 버림받은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소반 위에 님에게 정성을 다해서 올려두었더니 그 정성을 누가 가져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 그래서 님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어.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세요. 학습활동 해보면은 있죠. 화자를 비유한 것, 빛, 고로쇠, 젓가락, 등불, 진달래꽃, 님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님과 대비되는 존재 있었어. 뭐 있었습니까? 4월에 찾아오는 꾀꼬리 대비됩니다. 꾀꼬리는 찾아오는데 님은 안 찾아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했던 거 있죠. 주몽신화랑 그 다음에 창기 파랑가 그 다음에 동동 요거까지 해서요. 숙제로 그 자습 문제는 좀 풀어보세요. 같이 마칩시다.